먼저 어젯밤 예산안 처리 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의 힘. 이번 예산안 처리는 전초전에 불과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예산안 통과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날치기라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투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라면서 딴소리를 한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황 한번 보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들 들어가는 걸 왜 막는 거예요? 네? 아니 병원에 가기도 전에 지금 그래놓고서 신병을 하면서 지금 사회권을 저렇게 지금 부의장한테 지금 몰래 지금 넘겨놓고 이렇게 지금 저 꼼수를 부리고 있고 지금 완전히 날치기의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네요.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 민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어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원래는 12월 2일에 처리되었어야 할 예산인데 불법 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진짜로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회법을 어기고 거진 30분 가까이 의장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합법 통과냐 날치기냐 팬들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영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지 예.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들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국민의 뜻이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시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당의 몽리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불가피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 그러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님요. 제가 지금 판넬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어제 방송 이후의 사태를 전혀 다르게 예측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저도 이런 국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는 뭐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 목불인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아직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그 부수법안 30개 정도가 통과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자기들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민망스러우니까 자유한국당 눈치를 본다고 오늘 하루는 또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면 어제 자유한국당이 6조 순삭감을 하겠다고 했다가 4조 순삭감을 하겠다고 했다가 1조 6천억, 불과 4천억 원 정도의 차이뿐이 안 나는데 그 합의를 보고 그 시트 작업들을 해서 오늘 통과시키고 그 사이에 어제 상정된 법안이 230개입니다. 예산 부수법안까지 합쳐가지고 그거 다 처리했으면
경제도 돌아가고 민생도 돌아가잖아요. 뭐 힘자랑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법안 다 처리 못하고 또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그 법을 올려가지고 나머지 법안 다 처리 못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손은.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정진환 교수, 어제 합의 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까?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한국당의 태도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발목 잡기 시간 끌기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가 없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저께 마지막 정기국회 결국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날치기입니까? 저는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야당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력 부재,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상황을 초래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100일 동안의 발목 잡기 시간 끌기가 초래한 자업자득의 측면이 크다. 예. 이것을 날치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화풀이, 분풀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혁진 의원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변호사고. 정혁진 변호사께서. 국회가 가장 큰 기능은 입법 기능이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예산안이거든요. 그런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산이 중요한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470조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역사상 처음으로 500조가 넘어갔거든요. 512조 2,500억이고 작년 대비 42조 7천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9.1%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거 뭐 한 2%면 많이 받는다 하는데 9%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이래 최초로 500조를 돌파한 그런 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가지고. 예. 권혁기 관장. 일단은 심재철 대표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10일까지 합의하기로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이제 명분이 된 것 같고요. 한국당이 개수 조정이 아닌 뭉텅이 삭감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황교안 대표가 14일에 장애투쟁을 회기 중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예산안을 실제로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 이유였던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을 방패막이 삼아서 예산안 처리 지연 전술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통과가 시켰는데요. 일단 심재철 대표가 10일 날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것은 일단 민생을 살피는 이미지로서는 옳은 해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예산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 처리하고 본인들이 맡고 싶은 패스트트랙 법안만 강경하게 막아서는 전술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됐을 텐데 어제 행보를 보면 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로는 막겠다고 했는데 행동으로 보면 또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는 느낌도 안 들은 애매모호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예산안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안에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재석으로 안 봅니까? 표결을 안 하면은. 표결을 안 하면 재석 버튼이 따로 있어요. 재석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들어와 있어도 그렇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석으로 안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와 있는데 표결을 안 하고. 자, 최경철 의원.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제 뒤통수를 맞았죠. 한국당은 사실 민주당이 저녁 8시에 그렇게 통과시킬 거라고 사실 예측을 별로 못했습니다. 앞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뭐 앞통수, 뒤통수를 다 맞았는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제 협상의 여지를 갖고 여러 가지 또 협상은 실제로 했었고 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빨리 처리할 줄은 몰랐죠. 저도 협상을 했는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빨리 했을까? 예. 저도 아쉬운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은 슈퍼 예산이란 말이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00조가 넘는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고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500조 내고 싶겠습니까? 납세자들이 지금 세금 내기 싫어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민들에게 저렇게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돈 뺏어서 저런 식으로 하냐고 국민들은 물어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걷는 데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돈을 걷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저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돈 쓰는 것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쓰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산안이 가결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의 장석준 의원이죠. 경북 구미을인가요? 장석준 의원이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구미에 295억 원 로봇 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과될 걸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오영식 의원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물론 국민들에게 내년도 국가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되고 나서 바로 여야 협상을 통해서 10일 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을 처리하자 예. 이렇게 합의를 했고 이미 예산안 법정 기한을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시 4+1이 아니라 3당 원내대표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결국은 합의를 못 보고 결국은 계속 이 예산안을 가지고 결국 정기국회 회기를 결국 넘기게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러한 한국당의 목리에 대해서 끌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민들께 이러한 모습들이 늘 죄송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의 약속, 회기의 처리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또 집권 여당의 예. 중요한 책임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제 대응한 거로 보면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월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에 사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그렇고 막상 이렇게 4+1 협의체를 통해서 150표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자유한국당이 쓸 수 있는 저는 수단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처리되고 나서 곧바로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 가지고 네. 홍보를 하는 좀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행동들도 그러니까요.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 국회는 좀 법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도 그렇게 막고 그랬지만 통과될 걸 어느 정도 알았다 이런 반증 아니냐 이거죠. 아, 참 그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마음은 전부 다 콩밭에 가 있는 네. 거죠. 오직 자신의 총선 거기에 뭔가 지역구 사업이 좀 유리한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무리 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나라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 보게 예.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예산안 문제 짚어봤는데요. 이제 더 큰 문제, 자유한국당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4+1의 위력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민주당은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일괄 상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자유한국당 똑같은 내용을 그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를 살라미 전술 썰고 썰어가지고 여러 번 열어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자유한국당 어떤 것으로 이번에는 막아낼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그리고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랄 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시간 민생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민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생 법안의 산적한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조속히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겠습니다. 그 모든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협상에 신용만 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큰 방향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카드를 쓰게 될지 관심인데요. 정기남 교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기상천외 카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어제 예산안 처리에서도 사실은 한국당이 좀 뒤통수를 맞은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임시국회가 이미 소집되어 있습니다. 정국회는 어제로 끝났지만 네. 임시국회 소집이 3일 전 소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 시작이죠.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소위 이른바 4+1, 소위 범여권의 다수파가 현재까지는 그 공조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뭐랄까 좀 숨고르게 들어갔던 것 같고 저는 아마 이번 주 중에 금요일 정도에 그 소위 이른바 지금까지 거론됐던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 선거법 또 나머지 그 소위 이른바 민생 법안들이 같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른바 한국당에서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이미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필리버스터 전략을 통해서 예. 이것을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갈 텐데 그러면 다시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 범여권 다수파들은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또 소집하는 예. 그런 어떤 이른바 그 요즘에 이제 언론식 용어로 살라미 예. 임시국회와 필리버스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국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4+1 범여권 다수파가 사실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기선을 제압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좀 약간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당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소위 대안 제시를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뭔가 합리적인 야당으로 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항상 의뢰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할 수도 또 있습니까? 의사 일정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협의하지 않고 바로 뭐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년에 2회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반기 그러면 임시국회 한 굳이 번 안 해도 되는 합니다. 거군요. 예. 예, 임시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자, 최경철 의원 어떤 전술이 먹힐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좀 격노를 하셨기 때문에 좀 카드가 센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또 농성을 시작하셨죠. 오늘 예. 뭐 단식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하지 않고 일단 연자 농성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는 의원직 총사퇴서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1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4+1로 협상을 해서는 한국당이 계속 밀릴 거라는 걸 이제 자인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공책으로 할 것이다. 지금 최대한 강공책 남은 것은 결국 의원직 총사퇴뿐인데 예. 의원직 총사퇴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면 그게 어떤 위력을 갖게 될까요? 당장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카드가 던져지는 거죠. 아, 한국당이 그럼 국회에 안 나가는구나. 저만큼 강한 투쟁을 시작했구나. 그럼 국회는 민주당 혼자 하는 건가? 그러면 저렇게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럼 국회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면 민생의 법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또다시 공방이 벌어진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소외하고 홀로 국회를 여는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협상 카드가 없다.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는 날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강공책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의원직 사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만 저는 그 심재철 대표가 전공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대단한 편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예산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예산 부수법안, 그러니까 뭐 각종의 세법에 대한 처리가 돼야지 내적 세입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외에도 많은 지금 법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한국당에서
우리 민생법안 나머지 법안 다 처리하겠다. 데이터 3법 다 처리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가고 정말로 저항의 의지가 있으면 예. 국회의원 몇 사람 출마 못할 각오를 하고 선거법 같은 거 올라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살라미 전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각오하고 의사진행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누가 광고를 달까요?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제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세수가 확정 안 되고 세출을 지금 예. 확정 지은 거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2010년도에도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선례가. 좋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안이든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이든 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집행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점도 제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